먼저 유럽은 난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신중함과 효율성의 차이를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경훈입니다. 같은 난임 치료라도 나라마다 접근 방향, 철학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임신을 유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반대로 아시아는 빠르고 확실하게 임신 성공을 하려는 경향이 있죠. 서울 IVF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어떤 난임 치료를 하고 있는지 그 흐름도 꾸준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최적의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죠. 오늘은 각 대륙별로 어떤 치료를 하는지, 그 안에 담겨있는 문화, 의료 철학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또 우리나라의 난임 치료는 세계 속에서 어디쯤 와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난임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의학적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접근 방식이 꽤나 달라요. 유럽을 먼저 볼까요? 말씀드렸듯이 유럽은 비교적 천천히 점진적인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공수정도 충분히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실험관 시술로 넘어가는 기보다는 실험관 시술에서도 자연주기나 저자극, 난소 자극처럼 몸의 리듬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죠. 배아 이식도 개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요. 난소 자극도 과자극은 피하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인공수정 한번 하고 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시술 들어가면서도 생리적 지원을 충분히 진행하는 편이기도 하죠. 이러한 배경은 최소 개입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는다는 그런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시술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잉 치료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치료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와 다르게 아시아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빨리빨리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 성공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빠른 임신 성공이 문화적 요소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초기부터 자극도 강하게 하는 프로토콜 쓰거나 바로 실험관 넘어가는 걸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족의 기대, 압박이 또 은근히 있다 보니까 속도, 성공률 이런 것들이 치료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배아 이식 개수도 이런 특징을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죠. 유럽 같은 경우는 다태 임신을 강하게 억제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배아 이식도 한 개만 해요. 싱글 엠브리오 트랜스퍼가 원칙인 것 같아요. 반면에 아시아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배아 2개 이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쌍둥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임신율을 높이자는 그런 심리가 작용한 것 같아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다면 유럽 같은 경우는 배아 검사나 유전자 선별 같은 그런 침습적인 검사 방법들 등 윤리적 문제도 좀 있기도 하고 비용 문제도 있어서 약간 신중하게 도입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아는 새로운 기술, 선진 기술은 비교적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뭐가 맞다라고 말하기 좀 어렵죠. 현재 시점에서 한국이나 중국, 일본 모두 PGT-A 같은 배아 염색체 검사나 배아 동결 기술은 현재는 완전히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합해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신중하고 천천히 점진적인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면 아시아는 속도감 있게 효율성이 높은 그런 치료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대륙별 문화나 사회적 분위기가 의료 환경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치료 기술이나 시술에 차이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난임 치료 기술만 보면 유럽, 아시아, 미국 사용하는 방법에 큰 차이가 없죠. 배아를 만들어서 이식하는 과정, 즉 실험관 시술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똑같다고 봐요. 다만 차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언제 접근하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근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에비던스 메디슨이라고 하기도 하고 EBM이라고도 하죠. 쉽게 말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안정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된 경우에만 임상에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첨단 기술이 나오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하냐, 환자의
환자의 경험은 어떠냐, 시술하고 나서 부작용은 어느 정도까지 나타났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뒤에야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는 좀 다르죠.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일단은 믿고 보는 것 같아요. 빠르게 받아들이죠. 난임 부부의 퍼센티지도 높고 데이터도 빨리 쌓이는 인터넷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도 비교적 치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게 비교적 아주 빠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AI를 이용한 배아 평가나 착상률을 높이기 위한 배양의 개선 시도 같은 것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도 아시아계에 속하는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웬만하면 근거와 안정성을 꼭 확인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 근거와 안정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술을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죠. 유럽은 검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임상에 신중하게 도입을 한다면, 아시아는 새로운 신기술을 속도감 있고 효율성 있게 빠르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서울 IVF는 그 두 가지 장단점의 균형점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비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유럽은 난임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이나 국가 지원이 비교적 잘 돼 있고 부담도 비교적 적은 것 같아요.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과정이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또 하나 인상적인 점이 있다면 난임 부부의 자기결정권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시술을 진행할지 중단할지, 진행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할지에 대해서 난임 부부와 충분히 고민하고 설명하고 난임 부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편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는 편이죠. 이런 접근 과정 때문에 스트레스나 불안이 약간 작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분위기가 약간 좀 달라요. 난임은 여전히 개인의 문제나 가족 단위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요즘은 국가 보조금도 많이 좋아졌고 그 폭도 넓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이 적진 않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비용 대비 성공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중국, 한국의 난임 치료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유명한 클리닉이 있어요. 가토 클리닉이라고. 가토 클리닉의 프로토콜의 대부분이 몸에 자극을 적게 주는 최소화 저자극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난소를 강하게 자극하지 않고 자연 배란주기에 맞춰서 난자를 채취하는 그런 저자극 방식을 은근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자극 방식은 결국엔 몸의 리듬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런 방식들은 결국엔 부작용도 좀 적고 배아 이식도 가용할 수 있는 배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만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다태 임신의 가능성도 좀 낮아요. 그렇지만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난자 수가 적기 때문에 임신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좀 길게 걸릴 수가 있죠. 중국은 시술을 한 병원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병원에서 한 달에 100건, 200건이 아니라 수천 건의 실험과 시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체계가 되게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최신 기술 도입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워낙 환자도 많고 의료진도 많다 보니까 웬만한 부작용도 다 감당해내나 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강한 자극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하는 그런 방식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두 나라의 한 중간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치료비 부담도 좀 줄어들었고 그 덕분에 치료 과정도 표준화됐어요. 이제는 어느 병원이나 좀 비슷한 수준의 난임 시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임 여성의 상태에 따라서 자극 강도나 배아 이식 개수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치료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난임 치료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각 나라의 접근 방식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점도 있고 하지만 어떤 나라의 방식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평가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각자가 자신의 환경과 문화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유럽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빠르게 결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난임 부부 개개별의 상황에 맞춰서 의료진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 IVF 여성의원에서는 신중함과 효율성의 차이를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난임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